이거는 제가 뭐라고 이름을 지어봤냐면 Love Your Body. 당신의 몸을 사랑하세요.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어요. 왜냐면 진짜로 우리가 우리 몸한테 좋은 걸 넣어주고 몸을 최상의 상태로 만드는 게 진짜 자기를 돌보는 어, 최상의 방법인 것 같아요. 최고의 방법. 그리고 리셋을 하면서도 저는 전달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특히 이제 조금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얼마나 아이 키우고 그동안 이제 고생하셨냐. 이제 좀 몸에 진짜 좋은 거, 진짜 명품 한번 먹여드려라. 그 한 달에 10만 원씩은 어디로 나갔는지도 모르는 돈들이 늘 있잖아. 10만 원 정도는. 그러니까 그거 모아서 나한테 준다고 생각하고 좋은 명품 한번 넣어주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이런 증상들 다 있잖아요. 뭐 피곤하고, 그리고 빵순이, 만성피로, 아침에 일어나기 찌뿌둥하고, 비염, 아토피, 변비, 설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우울증, 뭐 자꾸 살이 찌고, 기력이 없고, 이런 것들을 사실 누구나 다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자체가 세포가 늙고 있는 그런 만성 질환, 만성퇴행성 질환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만성퇴행성 질환. 근데 이거를 결국에는 세포의 능력이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는 건데, 그걸 그냥 다른 말로 하면 세포가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포가. 그래서 이제 유산화 리셋이라고도 하고 헬시 라이프 스타일 챌린지라고도 해요. 이거는 뭐 어떤 목적성을 어떤 프로젝트냐면 세포를 살리는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다이어트를 위한 그런 프로젝트, 그런 챌린지가 아니라 세포를 살리는 거죠. 세포를 다시 젊게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말랐던 사람들은 원하는 몸이 되는 거고, 기력이 없다면 활력을 느끼게 되는 거고, 메가리가 없는 사람이라면 에너지가 생기는 거고, 살이 쪘다면 다이어트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세포가 이렇게 되살아나면서 덤으로 살이 빠지는 다이어트 효과가 덤으로 얻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몸이 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프로그램 자체가 내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이 나의 몸 안에서는 굉장히 건강하고 나한테 좋은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란 말이죠. 헬시 라이프 스타일 챌린지는 유산화 제품으로 나의 몸을 일정 시간 동안 어떤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하는 건데, 5가지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5가지. 이 5가지가 해결이 돼야 우리가 건강해지고, 이 5가지가 해결이 돼야 살이 덤으로 빠져요. 빠진다라기보다 저는 늘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의당 가져야 하는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몸이 된다.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몸이 된다. 너무 마른 것도, 너무 살이 찐 것도, 너무 부은 것도 내가 의당 가져야 될 몸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5개가 바로 독소, 영양, 칼로리, 호르몬, 스트레스예요. 이거는 많은 책들, 많은 유튜브 채널들,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는 독소에 그렇게 노출되어 있지 않아 하지만 사실 뭐 편의점 음식부터 라면부터 이런 게 사실 다 독소잖아요. 그 식품 첨가물이라든지 그리고 내독소와 외독소로 나눠져 있지만 이제 내독소 같은 경우에는 활성산소인데 활성산소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숨을 쉬는 과정에서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네, 우리 몸에서 그 활성산소를 대적할 수 있을 정도의 그 항산화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인 건데, 그러면서 우리 몸에는 계속 독소가 쌓이고, 뭐 외독소 같은 경우에는 음식에 의한 게 사실 제일 많죠. 음식에 의한 거. 뭐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독소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게 되잖아요. 독소가 쌓이면. 근데 독소가 쌓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이런 거죠. 근데 독소가 쌓이면 몸에 점액 같은 게 많이 생겨서 그게 붓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이 증가하고 붓고, 당연히 소변이나 대변 이상 생기고, 피로감 당연히 들고, 염증 증가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독소를 먼저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럼 독소가 어떻게 빠지느냐? 그냥 굶어서 빠지느냐? 그러니까 해독에는 3단계라는 게 있다는 거죠. 3단계라는 게 있는데,
우선은 배출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중화가 돼야 되고 배설 이렇게 3단계가 다 해결이 돼야 독소가 빠지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건데 배출은 세포, 조직에서 순환계로 독소가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흘러나오려면은 그 역할을 비타민 미네랄이 한대요. 비타민 미네랄. 그러니까 헬스팩이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뉴밀도 이 역할을 하는 거죠. 비타민 미네랄이 조직에서 세포를 순환계로 혈액으로 빠져나오게 한다. 그러면 이때 헬스팩만 먹어도 여러 가지 증상들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뭐 졸릴 수도 있고, 이제 그게 혈액이 일시적으로 오염 상태가 되잖아요. 세포에서 일단 흘러나왔으니까, 독소가. 그러면은 그 일시적인 오염 상태일 때 그런 것들 느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전 반응 같은 거.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있으신 분들도 있죠. 헬스팩만 먹어도. 그러면 이 배출에서, 근데 이 배출은 사실 굶어도 돼요. 굶어도 이 배출까지는 돼요. 근데 배출된 독소가 중화가 돼야 되잖아요. 간에서. 간에서 중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독소가 일단 간으로 가는데, 간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재흡수가 돼서 더 독한 독이 된다는 거죠. 그럼 평소보다 독이 더 많잖아요. 독소가 더 많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간의 역할을 도와줄 영양소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결국 간이 해독을 해준다라는 게 간을 이루고 있는 영양소들이 이런 일을 해준다라는 건데 여기에 필요한 것들이 비타민 A, C, 항산화 영양제들이잖아요. 항산화 영양제, 셀레늄, 코키논, 그다음에 아연, 망간, 그다음에 플라보노이드 계열 영양소들, 실리마린, 그러니까 파이토케미컬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들어가 있는 게 헬스팩, 그다음에 헤파실이에요. 그다음에 코엔자임 큐텐까지. 그 나머지들은 다 헬스팩, 헤파실에 들어가 있어요. 헤파실 드시는 게 진짜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간에서 중화가 됐죠. 그래서 수용성으로 됐으면 얘가 배설돼야지 끝나는 거죠. 배설이 돼야 돼요. 그러면 장 상태가 좋아야 되는 거죠. 장이 지금 변비가 막 있어가지고 이 중화된 애들이 못 나가면은 다시 재흡수돼서 더 독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 대변이나 소변으로 마지막까지 배출이 되기 위해서는 장 상태를 좋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식이섬유, 물, 유산균 무조건 먹어줘야 되고 장 자체가 이렇게 근육으로 연동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게 연동 운동 자체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마그네슘이 그 연동 운동을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마그네칼 D를 같이 먹어주면은 엄청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산균이랑 화이버지를 안 먹은 거예요. 안 먹었어. 안 먹었고 그냥 마그네칼 D만 시키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똥이 너무 잘 나온다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그네칼 D도 배변 활동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준다. 그래서 이 3단계를 다 해야지 완벽하게 해독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양제들을 먹는 거예요. 그런 영양제들이 이 해독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3단계 중에 한 단계라도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재흡수가 돼요. 재흡수가 돼서 더 독한 독으로 변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3단계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자, 그리고 영양을 채워줘야 돼요.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혹은 살을 빼려면 내가 원하는 몸 상태가 되려면 영양을 채워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 몸이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필요로 할 때, 그러니까 영양소 보충을 필요로 할 때 딱 한 가지로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내는 거, 뇌에. 그게 뭐냐면은 배고프다는 거.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부족해도 배고파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칼슘이 부족해도 배고프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양으로 뭔가 우리 몸이 채워져 있으면 불필요하게 배고프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배고프지 않으니까 불필요하게 음식을 안 찾으니까 불필요하게 살이 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필수 영양소로 가득 찬 몸은 불필요하게 배고프지 않는다. 그래서 뉴밀 처음에 드실 때, 이런 액체 먹고 나면 배고파서 못해, 막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처음에 영양소가 되게 부족하신 분들이 뉴밀 먹으면은 배고프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나중에 진짜 거의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희한하다. 와, 이거 먹는데 나 이제 왜 이렇게 든든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이 영양소로 점점 채워지면은 배고프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몸이 흐름을 타잖아요. 이 막 좋은 상태에 흐름을 탈 때가 있어. 그러면은 저도, 와, 나 평생 뉴밀만 먹고도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잠깐 있었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로.
영양 무조건 채워줘야 된다. 그리고 이거 우리 너무 중요해요. 우리 몸이 뭐 나는 잘 먹어 이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량 영양소, 그러니까 에너지 원이 되는 애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당연히 필요하고 그러니까 얘네가 에너지를 내주는 애들이니까요. 그 얘네를 태워주는 비타민, 미네랄이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고기만 먹으면 어떻게 되냐? 고기만 먹어 야채 싫어해요? 그러면은 에너지 원은 들어오는데 안 태워지는 거야. 하나도 안 태워지는 거지, 얘네가. 안 태워지니까 에너지 원은 들어오는데 정작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공장에 일감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일감 미친 듯이 들어와요. 근데 그 일감을 처리해낼 공장 직원들이 하나도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반대로 대량 영양소를 안 먹고 야채만 먹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은 공장에 일할 건 하나도 없는데 음, 일꾼들만 들어와가지고, 나 뭐 해야 되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식사를 제대로 안 드시는 분들이 헬스팩을 먹잖아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있어요? 음식이 땡겨요. 음식이. 음, 왜냐면 얘네들이 일꾼들이, 나 일하고 싶은데 일감이 왜 없어? 빨리 들어와, 들어와, 대량 영양소 들어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입맛 좋아진다는 사람 되게 많단 말이에요. 헬스팩 먹고 헬스팩이 결국 비타민 미네랄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넣어줘야 돼요. 근데 사실 현저하게 더 많이 필요한 거는 대량 영양소보다는 미량 영양소가 더 필요하죠. 미량 영양소 우리 너무 부족하니까. 음, 그리고 단백질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밥순이 빵순이들보다 이 문제가 되는 게 단백질을 안 먹는데 여기 보세요. 자, 지방 조직에는 덜 축적이 된단 말이에요, 단백질은. 그리고 근육으로 저장이 된대요, 근육.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근육이란 말이죠.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지방으로 쉽게 축적이 되니까 우리가 진짜 에너지원 근육을 만들고 싶으면 단백질을 챙겨서 먹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굶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보는 거예요. 굶었을 때. 그러니까 적절한 칼로리가 필요하다라는 소리죠. 적절한 칼로리가 들어와야지 우리가 건강하다라는 건데, 굶었을 때는 일단은 대사가 떨어지잖아요. 태워줄 영양소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 남아있는 그 에너지들이 비상식량으로 저장을 해요. 비상식량, 지방으로 축적을 해요, 에너지를. 그러니까 지방은 비상식량인 거야. 그리고 지방은 축적하고 근육을 먼저 쓴대요. 우리 주인님이 음식을 안 넣어주고 있네? 그러면은 비상식량 저장하자, 지방 저장. 자, 일단은 근육 쓰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육은 빠지는 거지. 살이 빠져도 근육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살이 찌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굶어서 살이 빠지면 살은 빠질지언정 얼굴이 촌농이 되잖아. 흘러내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진짜 굶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적절한 칼로리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 끼 식사 권장 칼로리가 700칼로리인데 이게 그 오토파지라고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몸에 어느 정도의 칼로리가 들어왔을 때 세포가 알아서 노폐물들을 청소한다라는 그 칼로리가 있어요. 사실 굶으면 된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오토파지는 될지언정 영양소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할을 안 하니까 다른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굶지 말고 오토파지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세포가 알아서 노폐물을 청소할 수 있는 그 적절한 칼로리가 있다. 그게 한 하루에 700, 800 정도 칼로리인가? 그래요. 그러면 뉴미를 타먹었을 때가 그 상태에 아주 비슷한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뉴트리밀의 칼로리가 아주 우리 몸을 최상으로 느끼게 하는 적절한 칼로리면서 영양까지 완벽하게 채워지는 거죠. 대부분은 칼로리가 챙겨지면 영양이 안 채워지고 영양이 챙겨지면 칼로리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뉴트리밀,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좀 잘 말씀드려야 돼요. 왜냐면 어르신들은 씹어서 음식이지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엄청나게 강하게 말해요. 이거 임금님 수락산보다 좋은 거 내가 주고 있는 지금 지금 제가 부모님을 이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부모님들이 나만 보면 되게 무서워요. 먹었어 이래요. 진짜 건강해지셨거든요. 저희 부모님. 그 무식한 소리 하지 마. 어디 가가지고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얘기 하지 마. 막 그런단 말이야, 저는. 그래서 이 뉴트리민이 완벽한 영양식이다라는 거를 강력하게 얘기해야 돼요. 강력하게. 그다음에 우리가 호르몬 해결 절대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건강하려면 그리고 살이 빠지려면 무조건 호르몬.
특히 인슐린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 관련해서 의사들이 하는 영상 보잖아요. 그러면 다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인슐린 해결 못하면 살 절대 안 빠져. 살 빠지는 거 불가능해 이렇게 말해요. 불가능하다. 다른 거 다 해봐라. 인슐린 해결 안 되면은 살 빠지는 거 불가능이라고 진짜 너무 명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너무 이해하고 싶어서 그냥 제가 이해한 거는 음식이 들어오면 이제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포도당이 들어오면 일단 우리 몸이 당이 들어오면 혈관에 떠돌면 안 되니까 우리 몸 기제 자체가 인슐린을 분비를 한다는 거죠, 췌장에서. 그리고 얘를 빨리 데리고 가서 이 당을 이렇게 옆에 그림 보면은 세포로 데려간대요. 그래서 인슐린이 세포 문을 똑똑똑 이렇게 여는 거예요. 얘 문 열어! 이렇게. 그러면은 세포가 인슐린이 문 열어달라고 똑똑똑 하면은 이렇게 문을 열어준대요. 그러면 세포 속으로 이 에너지원이 들어가는 거죠. 에너지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쓰인 다음에 남은 거는 이렇게 밑에 시뻘건 거 있죠. 지방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요 기제인 거죠. 그래서 포도당은 이렇게 혈관에 남아있으면 각종 염증이 유발되니 우리 몸 기제 자체가 빨리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인슐린을 분비를 한다. 혼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인슐린은 세포문을 열어주는 열쇠고 또 남은 거는 지방으로 저장되니까 인슐린도 또 지방 저장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지방은 언제 쓰이냐? 이 지방은 이제 외부에 에너지가 없을 때, 외부에 에너지가 없을 때 쓰인다고는 하는데 근데 또 굶었을 땐 기아 상태로 인지되니까 비축을 한다. 뭐 이거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 쓰던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우리 몸의 현상인데, 당이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 요런 것들, 그쵸? 요런 것들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빨리 떨어뜨려야 되니까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어떤 혈액에 있던 당들이 확 밥 먹을 떨어지잖아요. 거야? 혈당이 그 잡채 급 데워. 하강이 되는 거지. 언니 음소 먹어야겠다. 급 하강이 되는 거죠. 그럼 그때 느끼는 게 배고픈 거예요. 혈당이 확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당이 높은 음식을 먹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당이 높은 음식을 자주 먹는 거야. 밥 먹고 빵 먹고. 빵 먹으면은 또 매운 거 땡기니까 떡볶이 먹고 이런 식으로. 이게 자주 먹는 거 이렇게. 그러면 요 사이마다 인슐린이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인슐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인슐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세포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세포 입장. 인슐린이 자꾸 와. 자꾸 오는 거야. 열어, 문 열어, 이러는 거야. 세포의 피로도가 얼마나 크겠어. 문을 계속 열어야 돼. 그러니까, 짜증나, 인슐린. 아, 됐어, 너 계속 이렇게 올 거지? 세포문 안 열어. 이게 둔감해지는 거죠. 세포가 문을 안 열어요. 인슐린이 포도당을 데려와도 문을 안 열고,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세포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라고 한대요. 그래서 인슐린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서 우리 몸이 인슐린에 둔감해지고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거. 그럼 일어나는 게 뭐냐는 거죠. 포도당을 계속 에너지원을 인슐린이 데리고 와도 세포 속으로 에너지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쵸? 인슐린이 포도당을 데려와도 세포가 문을 열지 않는다. 그러면 인슐린이 근데 지방을 쓸 것 같은데 인슐린이 문을 두드리는 한 세포가 에너지는 밖에서 있구나라고 인지해서 또 쌓여있는 지방은 안 쓴대요. 안 쓴대요. 그러니까 포도당을 기다리지만 세포 문을 열지 않는 이상한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세포 속에 에너지가 안 들어오니까 에너지가 부족하죠? 저혈당 증세죠? 기력이 없죠? 배고프죠? 그러면은 또 당 오르는 음식 확 먹죠? 그러면 또 인슐린이 데려가도 문 안 열죠? 기력 또 없지?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살이 찌는 거죠. 그러면 포도당이 갈 곳을 잃으니까 혈관을 떠돌다가 소변을 빠져나가고. 그리고 눈에 가면은 뭐 합병증 같은 거. 그쵸? 뭐 어디에 가면 뭐 이렇게 병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슐린 저항성이 아니라 인슐린 민감도를 빨리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인슐린 민감도를 올려야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에너지원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인슐린 저항성 체크리스트 제가 이제 했던 거고, 이게 혈당이 확 오르고 확 떨어지고 확 오르고 확 떨어지고 확 오르고 확 떨어지고 이 진폭이 크잖아요. 이 진폭만큼 배고픈 거래요. 확 떨어지고 확 오르고 확 떨어지고 확 오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해결책이 당연히 있는데 왜 그 당뇨는 음식으로 조절, 생활 습관으로 조절 일단은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병원 도움을 받지만 그 전에 내 식생활부터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혈당 지수가 55 이하인 식습관으로 개선을 하는데 이게 이제 실험 결과를 보면 이 혈당 지수가 55 이하인 음식을 5일 정도 연속으로 먹어주면 인슐린 민감도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세포가 서서히 인슐린에 다시 반응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럼 55 이하인 게 뭐 오이, 토마토 이런 건데 그러면은 그거로 또 문제가 뭐가 생겨? 영양이 안 채워지잖아. 또 칼로리가 안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건강에 대해서 제대로 챙기려면 인슐린도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어주면서 영양도 채워주고 칼로리도 채워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일단 영양이랑 칼로리는 뉴밀이 채워주잖아요. 근데 뉴트리밀이 지금 혈당 지수가 평균 23인데 그 뉴트리밀 그 웨이 프로틴 있어요. 초코. 웨이 액티브. 그거는 혈당 지수 11이에요. 11. 그 완전 진짜 미친 듯이 낮으면서 칼로리와 영양은 완벽하게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GI가 55 이하인 음식으로 5일 식습관 개선을 하면 일단 인슐린 민감도가 오르기 시작하고요. 7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건강 스위치가 켜져요. 그래서 입맛이 바뀌어. 입맛이 바뀌고 막 생야채 이런 것들이 맛있기 시작해요. 그 미묘한 맛이 다 느껴지고 냄새를 못 맡는 우리 엄마가 냄새를 맡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이 1단계, 이제 1단계를 하는 거죠. 이제 뉴밀로 새끼를 먹어주는 거 1단계를 7일을 하면 몸이 진짜 좋아진다. 그리고 잘 자야 돼요. 그리고 스트레스 우리 관리 진짜 해야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진짜 호르몬이 난리부르스가 나가지고 몸이 막 엉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용우 박사가 그러더라고. 6시간 이하를 자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살이 찐다. 그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그 유산화 리셋 다이어트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거를 하게 되면은 독소 해결되죠. 영양 채워지죠. 칼로리 채워지죠. 호르몬 균형 잡아지죠. 특히 인슐린. 그다음에 마그네칼디 같은 거 이런 거 잘 먹으면 골아 떨어지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리셋하면서 막 각성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느 순간 되면 진짜 꿀잠 자거든요. 숙면. 그래서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굶고 뭐 단순히 일시적으로 살 빼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런 원리들을 다 해결해 주면서 건강해지면 살이 당연히 빠지겠죠. 건강해지면 살이 빠지겠죠. 그러니까 덤으로 살이 빠지는 장기적인 해결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거든요. 1단계가 해독 단계라고 해서 새끼를 뉴미로 먹어주고 영양제 먹고 제가 오케이.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거든요. 1단계가 해독 단계라고 해서 새끼를 뉴미로 먹어주고 영양제 먹고 유산균 식이섬유 먹고 5일에서 7일 정도 먹어주는 거예요. 이때는 좀 운동 같은 거 삼가해야 돼요. 근데 우리 언니들 요거 우리 해야 돼요, 이제. 그쵸? 1년에 2번은 해야지. 상반기, 하반기. 그래서 요거 다 같이 1단계 해서 몸을 진짜 싹 한번 리셋 시켜주는 거죠. 이때 몸이 아주 빠르게 좋아져요. 그리고 몸이 진짜 안 좋았던 분들이 이때 막 난리 부르스가 나지. 근데 그것들이 결국에는 감사한 과정인 걸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3단계 같은 경우에는 2단계는 체지방 감량 단계여서 이때 살이 좀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몸이 제대로 세팅된 사람들이 2단계에서 진짜 체지방이 쭉쭉쭉쭉 빠지거든요. 한 끼 건강한 일반식을 먹는데 이거는 우리가 사실 평생 하면 제일 좋죠. 원한이 몸이 될 때까지 하는 건데 이게 좀 부담이다? 그럼 3단계. 3단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뉴미를 한 번 먹는 거예요, 하루에. 근데 2단계, 3단계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죠. 이렇게 하다가 1년에 2번 정도 1단계 하고. 근데 내가 좀 방탕한 생활을 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원데이 리셋 같은 거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1단계 한다. 3일 1단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 저는 좋은 게 이걸로 내가 방법을 아니까 내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취할 수가 있잖아요. 내 몸을 관리하고 밸런스를 잡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요거는 우리 제품은 따로 그냥 해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우리 리셋에 들어가는 제품들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헬스팩은 비타민 미네랄, 그쵸? 예, 불쏘시개 역할 해주는 애들 당연히 먹어야 되고 얘네가 독소에서 이 배출 단계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비타민, 미네랄 배출을 해주게 하고 영양을 채워주잖아요. 그 다음에 뉴트리밀은 식사죠? 식사. 뉴트리밀을 먹으면 뭐가 해결되냐면 요 5가지 중에 영양 채워지죠?
칼로리 채워지죠? 그다음에 호르몬이 잡히는 거, 호르몬, 인슐린이 잡히는 거예요. 이 뉴밀로 인슐린이 잡혀요. 그다음에 얘네들이 다 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오메가, 시산백, 코키논. 코키논 같은 경우에는 그 배터리 역할이란 말이에요. 세포 배터리. 그래가지고 배터리가 빠방하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코키넛 좀 제대로 챙겨 먹으면은 배터리가 빠방하니까 칼로리가 빨리 타요. 그런 역할도 하고 해파리는 무조건 먹어야 돼요. 진짜 간이 제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마그네칼 D나 마그네슘 얘네들은 수면이나 스트레스에 도움되고 배변에도 도움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챙겨 먹으면 독소 해결 중에서 이제 2단계 있죠. 중화. 중화에 도움되고 또 영양 채워주죠. 영양 채워주고 호르몬 잡아주죠. 이 마그네슘 D 뭐 얘네들. 그다음에 수면에도 도움을 주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 알로엔제 녹색 계열 있죠. 프로바이오틱, 유산균, 화이버즈 요거까지 먹어주면 이제 여기 독소 3단계 중에서 해독의 3단계 중에서 이 마지막 배설까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셋 제품으로 이 5가지 키워드 있죠? 이게 다 해결이 돼요. 완벽하게. 그리고 이게 메타볼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체지방을 좀 태워주는 제품으로 작정하고 나왔기 때문에 뭔가 체지방을 태우는데 불을 붙여주는 거죠. 활활. 음. 이렇게 해서 유산화 다이어트 저는 너무 멀리 알고 싶었고 이게 왜 좋은지 제가 스스로 깨닫고 싶었고 그래서 사다 보니 이 5개가 해결이 돼야 되더라. 근데 이 5가지가 완벽하게 해결이 된다. 그래서 우리 몸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 오이 리셋으로 헬시 라이프스타일 챌린지로 우리 건강관리 잘 하고 장기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취하면서 서로서로 좋은 영향을 미치며 으쌰으쌰 해주며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